16세와 17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선 접종을 권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를 활용해 부족한 농촌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단 이탈 사례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에서는 예산과 태안, 청양 등 9곳이 포함됐습니다. 충남에서 최근 한 달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슈는 여전히 코로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방금 들으신 이 노래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되고만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벌써 그리운데요? 그러네요. 단풍놀이도 못 해봤는데 벌써 겨울이라니요. 그러니까요.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추워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는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두툼한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더라고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했는데 되레 이 추워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온난화 때문인데요.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네요. 이렇게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일회용품 컵 같은 건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의 예고편이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라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고3에 이어 이번 주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방역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접종 대상자의 56% 수준입니다. 예약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 시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싶고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제약이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맞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오히려 저보고 맞으라고 괜찮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렇게 맞게 된 것 같아요.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강요하는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인별 접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접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적인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접종 이제 당일 날에는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인정 결석 처리되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마찬가지고. 지난 7월부터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 43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은 약 4천 건이 신고됐으며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5%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진은 발열이나 두통, 관절통 등 흔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들과 비슷하게 주사 부위의 통증과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일반적인 증상들이 접종 후 수일 이내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어떤 접종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매우 드물게 생길 수 있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후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청소년도 18일 오후 8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학생들의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학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 농번기입니다.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내년부터 충남에서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농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양군 농민은 12,900여 명,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일자리와 여가 등 인프라가 열악해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 연간 4만여 명의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청양군이 찾은 해결책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에서 계절 근로자를 제공받는 것, 이를 위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계절 근로자 50명이 시범적으로 투입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역에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 일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됐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을 앞두고 우려도 나옵니다. 농촌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계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강원도의 경우 올해 배치된 380명 중 100여 명이 농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십생활비와 급여, 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생기는 모든 경제적 손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전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무조건 농촌으로 이제 들어와서 기회 봐서 다른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이제 그분들도 다 이제 이 지역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있으면 이제 글로 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을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을 강제로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고 무단 이탈 이후 잡히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아 뚜렷한 예방법도 없습니다. 관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질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청양군은 우즈벡 현지 공무원이 인력을 관리해 무단 이탈 걱정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도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무단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단순히 50여 명의 인력이 늘어나는 계절 근로자제 계약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에서는 예산과 태안, 청양 등 9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지정에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개발된 인구 감소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6일 밤 11시쯤 태안 원북면 신두리 오토캠핑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자녀 2명이 손과 발,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야영객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불길을 잡았으며 소방대원이 출동해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남과 경북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교통사고 4건을 일으켜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5,700만 원을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전과 시미범인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범을 모집했으며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끼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요? 한보무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달 충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지난달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00여 명. 7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다 9월에 한 달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무려 11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이달 들어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 동시에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의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0% 중반대.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을 완료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검색량이 많았던 키워드는 청소년입니다. 연관 키워드를 보면 학교 폭력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관련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청권 사이버 학교 폭력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평균은 17.2%로 전국 평균 12.3%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대전이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 20.8%, 충북 13.7%였습니다. 전년 조사에서 전국 1위였던 충남은 12.4%로 3%포인트 줄어 중위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이버 폭력 유형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한 욕설이나 따돌림, 영상 유포 등이 대표적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은 거리 두기로 친교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가 환경오염 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8개월간 500여 건 넘게 처리하면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 환경생태과 문영식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환경생태과 문영식입니다. 네, 먼저 서산시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서산시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현장을 점검하게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감 효과도 이제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간 환경감시단은 올해 3월에 서산시에서 6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이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각종 공사 현장이라든지 축사, 또 하천 등을 이제 주기적으로 통찰하면서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면 현장에서 이제 즉시 계도 조치할 부분은 하고 또 사안이 위중한 사항들은 시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인계를 해서 그렇게 처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환경 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오염물질 이제 배출 저감에 이제 독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520여 건을 이제 계도 조치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처분을 해서 이제 시민들의 민원이 한 30% 정도 이상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고질적으로 환경 법규를 위반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던 이제 사업장들이 이제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단속 공무원의 인력 부족 현상 역시 이제 크게 이제 개선이 이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환경 오염 행위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영식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통해 시장 가격이 낮았던 품목에 대한 차액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봄감자와 적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도내 600여 농가입니다. 해당 농산물들은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해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됐습니다.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시장 가격 안정제는 농산물이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